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정수석 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정치를 시작하면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왔지만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왔다고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저에 대해 제기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국 혁신당 대표가 그 말을 왜 총선 전에 하지 않았는지 이 총장이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총선 전까지 검찰은 윤석열 정권이나 김 여사 관련 비리에 대해 실제 수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로펌, 변호인처럼 행동했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 수사권에 제약을 가하고 수사, 기소 분리 등을 추진할 것이 확실시되니 갑자기 김 여사에 대해 수사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이 소리의 보도로 불거졌습니다. 당시 서울이 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이 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3월 러시아 대선에서 87%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대통령 5선을 확정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한 영국과 프랑스를 비판하며 취임을 하루 앞둔 시점에 전술핵 무기 사용 훈련을 군에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의 행동을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고 비난하며 러시아가 즉각적인 핵태세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는 친중국, 친북한 노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취임식과 이틀 뒤 열리는 전승절에 외국 정상들을 초대했는데 이 행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서방 국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른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60억 달러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32억 6천만 달러로 3월 말 대비 59억 9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이는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과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 분기 말 효과 소멸에 따른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 감소,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 감소 등이 겹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들어 외환보유액은 미국 달러화 강세로 인해 1월과 2월에는 감소했다가 3월에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환율 변동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환율이 전월 대비 상승했던 1월, 2월, 4월에는 외환보유액이 감소했지만 변동이 거의 없었던 3월에는 외환보유액이 늘었습니다. 한은은 외환보유액이 60억 달러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도 외환보유액은 대외 충격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외환보유액은 국내 총생산의 2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17.5%를 상회합니다. 또한 IMF와 국제신용평가사 등도 단기외채 비율, 경상지급액 비율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며 환율이 급등했던 2022년 9월과 비교해도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브라질에서 사상 최악의 홍수가 발생해 36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30여 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6일 로이터 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브라질 남부 히우그랑지두수주에 폭우가 내려 500여 개 도시 중 70%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 당국은 최소 85명이 사망하고 276명이 부상했으며 13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침수와 산사태 등으로 인해 집을 떠난 이재민은 약 15만 명에 이릅니다. 현재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헬기와 배를 동원해 주민들을 구조하고 식량과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친구들과 제트스키를 타고 구조 작업을 도왔다며 거리에선 살려달라는 말밖에 들리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습니다. 야제도시의 한 여성은 마치 공포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며 사람들은 병원 앞에 모래와 자갈을 쌓아 빗물을 막는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AP통신에 말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이번 참사가 지구촌이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은 가난한 나라들이 부유한 나라들이 초래한 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밥용 김 도매 가격이 1년 만에 80% 이상 올라 처음으로 100장 한 묶음당 만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김밥용 김의 도매 가격이 지난달 전국 평균 한 묶음당 1089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0.1% 오른 수치이며 전월인 3월과 비교해서도 2% 상승했습니다. 김밥용 김 도매 가격은 2022년 평균 4,772원에 거래됐으나 지난해 2월 5,000원을 넘어섰고 9월에는 6,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월에 한 속당 6,649원에서 2월에 7,291원, 3월에 9,893원, 4월에는 1,08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마른 김 도매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는 수출 수요 증가로 산지 가격이 오르고 국내 도매 시장으로 반입량이 줄어든 것이 꼽힙니다. 김 소매 가격 상승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들어 식품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막김과 김밥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이달 조사되는 소매 가격은 전월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장암 가족력이 없고 첫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다음 내시경 검사는 15년 뒤에 받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는 첫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10년 뒤 재검사를 권장하고 있으며 대한소화기 내시경 학회는 50세 이후부터 5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암연구센터의 마으디 팔라 박사가 이끄는 다국적 연구진에 따르면 스웨덴 국가등록 데이터를 통해 첫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대장암 음성 결과가 나온 11만 74명을 최대 29년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10년마다 검사한 사람과 15년 뒤에 검사한 사람이 추후 대장암에 걸리거나 대장암으로 사망할 위험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팔라 박사는 대장 내시경 주기를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면 1000명당 2명이 조기 발견 사례를 놓치고 1000명당 1명이 사망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가족력이 없는 사람은 첫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15년 뒤 재검사를 받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개인별 식습관 등에 따라 검사 권고 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빠르게 서구화된 식습관과 음주, 비만 등의 영향으로 20대와 40대 대장암 발생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우용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장은 미국과 유럽은 대체로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장 내시경 비용이 비싸 우리나라보다 검사를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변비, 혈변, 빈혈, 가늘어진 변 등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대장암을 의심해보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 40세부터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불법이었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어제인 8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를 해야 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영리행위 방지를 위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시범사업 허용 기준은 1년 동안 나눔 횟수 포함하여 10회의 거래와 총 거래 금액 30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이거나 냉장 보관이 필요한 경우, 포장이 개봉되었거나 표시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거래가 제한됩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홍삼, 비타민 등 미개봉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꾸준히 있었던 만큼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자 편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사업 플랫폼으로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책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날씨입니다. 5월 9일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고 쾌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서부 내륙과 제주도에는 비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제주도에서는 비가 많이 올 수 있으니 외출 시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는 따뜻하고 햇살이 강하지만 밤에는 다소 쌀쌀해질 수 있으니 얇은 외투를 챙기세요. 또한 미세먼지가 다소 높을 수 있으니 민감한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